몇 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경기가 중단이 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약 3개월여 동안 말이죠. 유럽 축구는 리그가 진행 중에 멈춰졌고 메이저리그는 3월 말 개막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경제는 마비가 되고 수십조에 달하는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재정 규모가 약한 구단들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되지 못하고 절정에서 조금씩 확진자 수치가 내려가자 대만과 한국의 무관중 경기를 따라하며 유럽 축구가 6월에 재개되고 메이저리그도 7월에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중순에요. 일상의 스트레스를 스포츠 시청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방역이 뚫리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키고 계속된 위험 노출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논의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세계 찬사를 받으며 방역에 모범이 되었던 한국인데 현재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치로 보면 5,200만 명의 한국의 확진자는 서방 국가들에 비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함께 힘내요! 제가 왜 갑자기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냐면요.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가면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마치 트라우마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래는 프로야구도 매우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는 선수들의 활약도 매우 관심을 갖다 보니 손흥민은 9월 중순에 리그가 시작되고 류현진은 한창 물오른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오르고 있다 보니 혹시나 영국, 미국도 다시 스포츠를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바로 이후 프랑스는 4,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무서움은 바로 전염성이잖아요. 치료자가 없는 이상은 무조건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다 보니 각국의 정부는 더욱 골치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선수들의 경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돈의 흐름이 얽혀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스포츠가 중단되지 않을 듯한 예상이 되는 건 바로 지금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도 경기를 진행하는 게 손실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미국은 몇백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여전히 지금도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더구나 메이저리그 선수들까지 확진자가 쏟아져도 경기 일정으로 조율을 할 뿐 하루에 2경기씩 치르면서까지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도 제일 먼저 리그를 조기 종료했던 황의조가 활약하고 있는 프랑스도 확진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무관중으로 리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이 첫 프리시즌을 소화하면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9월 10일 에버턴과의 리그 첫 경기를 시작으로 유로파 리그 2차 예선, 카라바오컵, 리그까지 무관중 경기가 각 구단들의 철저한 준비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경험이 앞으로도 중단하는 사태는 없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럼 손흥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중단될 일이 없다면 벌써부터 손흥민의 활약을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쭉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를 치렀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하여서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며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줬고 언론과 팬들도 손흥민의 활약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하부 리그에 속한 팀이었으니 그래도 지난 시즌에 카라바오컵에서 그러다 탈락했었잖아요. 손흥민은 인터뷰를 통해 오히려 전반 마지막 찬스에 골을 넣지 못하자 자신의 경기력에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리시즌을 마친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첫 경기는 늘 중요하다. 3골을 넣었지만 우리는 더 많이 넣을 수 있었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더 잘하도록 하겠다. 나는 지난 10년간 유럽에서 10번의 프리시즌을 경험했다. 프리시즌 첫 경기에 골을 넣는 건 아주 좋다.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휴식 후 단 일주일 훈련 후에 경기이기 때문에 훈련량도 충분치 않다. 하지만 나는 늘 열심히 일하고 언제나 골을 넣고 싶은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부터 계속된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프리시즌 경기로 3차례 8월 28일 밤 11시 레딩과의 경기, 8월 29일 밤 11시 버밍엄 시티, 9월 5일 밤
11시 와포드 경기가 있고 2020-2021 개막전이 12일 오후 11시 토트넘 홈구장에서 에버튼과의 경기로 막을 열고 17일 유로파리그 예선 2차전, 19일 사우스햄턴 원정, 23일 카라바오컵 3라운드, 24일 유로파리그 3차 예선, 26일 뉴캐슬과의 리그 홈경기, 30일 카라바오컵 4라운드, 10월 1일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10월 3일 메뉴 원정 경기. 정말 풍성하죠? 그 달에만 이렇게 많은 경기들을 볼 수 있으니 좋으시죠? 좋을까요? 손흥민의 팬들은 당연히 토트넘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거기다 경기력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죠. 모든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선 전술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스쿼드도 중요합니다. 베스트 11이 저런 일정을 소화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체력이 받쳐주질 못합니다. 네. 만약 손흥민이 이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면 어떨까요? 네, 선수 생명에 적신호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정에 손흥민이 전 경기 출전을 기대하지는 않겠죠. 핵심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돌려도 경기들을 승리해야만 유로파리그 우승, 카라바오컵 우승 등 꿈이라도 꿀 수 있습니다. 안 중요한 경기가 없습니다. 2년차 무리뉴 매직을 기대하려면 이런 단계를 모두 좋은 경기로 이끌어야 합니다. 무리뉴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지난 해에 약팀을 대충 상대하려다가 탈락하는 수모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6위로 떨어진 이유는 강팀과의 성적이 아닌 약팀과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일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좋지 않으면 토트넘의 실망은 아마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진 않겠죠. 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제대로 된 전성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팀에서 더욱 신뢰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 시간은 더욱 늘어나 있을 것이고 챔피언스 리그엔 출전할 수 없고 유로파 리그 예선전까지 출전하기 때문에 경기 수는 더 늘어났고 챔피언스 리그 상대 팀들보다는 수준이 낮은 팀들을 더 많이 상대할 거기 때문에 득점의 확률도 훨씬 높아진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영국에 와서 해트트릭을 딱 한 번 경험했는데 바로 FA컵 미들스브러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 해트트릭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 30개로 아시아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냥 자신의 기록을 깬 거죠. 이번 시즌은 이 숫자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재 토트넘은 호이베르, 조하트 빼고는 이적 소식이 없습니다. 윙백이 꼭 필요하다고 했지만 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호이베르는 프리시즌 첫 경기에 60여 분을 뛰게 되었는데 무리뉴도 매우 만족하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주축 선수 중 떠난 선수도 없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윙백 소식은 없었는데 프리시즌 첫 경기를 보니 윙백을 오리에 데이비스가 아닌 세세뇽 페르난데스를 기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꽤 괜찮았죠? 월드 클래스급 윙백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오리에 데이비스의 활약과 비교해도 엄청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세뇽은 왼쪽 풀백이었는데 여러분 토트넘의 왼쪽 풀백에 골 넣는 거 기억나시나요? 세세뇽은 프리시즌 첫 골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두 번째 프리시즌에는 무리뉴가 어떤 실험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은돔벨레 한번 제대로 좀 출전시켜줬으면 좋겠는데 토트넘 2020-2021 시즌 제대로 사고 한번 터뜨려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무리뉴 2년차 손흥민 파이팅!